잘 지내셨죠? 오늘은 풍경화를 연필로 그려볼게요. 3분의 1 정도 황금 비율로 먼저 나눠 놓을게요. 밑부분은 백년초, 제주도의 백년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3등분 했을 때 이쪽 부분에 풍차를 넣어주고요. 풍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하늘, 그 다음에 먼 뒤에 먼 산이 보이는 부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위치 먼저 항상 잡아주시고 하시면 크게 어긋나는 거는 없거든요. 틀려도 요 안에서만 틀리니까. 이렇게 해서 풀밭 여기에 이제 백년초가 막 나 있어요. 여기는 풍차 주위에 돌멩이로 쌓아놓고, 그러면 제일 주제가 되는 풍차 먼저 반을 나눠주시고 대칭으로 사각형으로 보신 다음에 깎아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둥글둥글. 여기도 이렇게 중심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버섯 모양이네요. 버섯 모양.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있고, 그다음에 저 반대편에서 이게 보이네요. 풍차가. 풍차의 길이는 이 건물의 길이보다 살짝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서 요거보다 살짝 짧아요. 그러면 요 정도 만큼 띄어져 있어서 여기는 좀 넓게 주고 좀 짧게.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여기도 한 이 정도 띄워서 중심 잡아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뭐 길이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게 풍차가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느낌만 나면 되니까 주시고, 창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 그 다음에 밑에 돌멩이들이 막 있네요. 그러니까 위치만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올라간 애도 있고 안전하게 쌓아놨나봐요. 주시고, 이건 이제 나중에 색깔 칠해주면서 멀리 있는 산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백년초를 그려주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돼서 붙어있잖아요. 선인장처럼. 측면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몰려 있는 애도 있고 띄엄띄엄 있는 애들도 있고 측면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위치는 다 잡았죠. 그럼 이제 서서 이제 형태 잡아가면서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요. 살살살살 깔아주시면서 처음에 1단계 살살살 깔아주시면서 명암도 단계를 조금 주시면 좋겠죠. 형태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왼쪽을 조금 더 어둡게. 문은 사이로 보이는 창문은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깔아주세요. 형태 유지하시면서 연필을 길게 잡고 하시면 연하게 한 번씩 깔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연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몽당 연필이 됐다. 그럼 이제 이렇게 깍지. 아니면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볼펜 깍지를 이용해서 연필 끝에를 살짝 깎아낸 다음에 모나미 볼펜에 맞춰서 끼워 넣었죠. 지금 이제 조금 좋아져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깍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죠. 깍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단순하게 길이만 길게 해주는 거, 아니면 뭐 굵기에 맞춰서 색연필을 끼워 쓸 수도 있고 연필을 끼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구멍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깍지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내가 써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보는 것도 경험이니까요. 아, 요거 편리하더라. 그럼 주위에 분들한테 추천도 해주고. 하면 백년초는 남아있죠. 이렇게 형태 유지하면서 일단 밑에 먼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곳을 찾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돌멩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쪽은 엄청 어둡겠죠. 이 풍차에 그늘이 져서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 돌멩이도 당연히 이쪽에 있는 애가 더 어둡겠죠. 풀도 이제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가린다고 해야 되나요? 가려서 돌멩이가 형태가 잘 보이는 애도 있고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물이 지어서 있기 때문에 또 얘는 여기서 풀밭이 시작하는 느낌. 이렇게 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딱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금 더 한 무리가 있네요. 어두운 무리. 뭔가 돌멩이가 덮여져 있는, 돌멩이 위로 풀이 덮여져 있는 듯. 요 백년초를 살리려면 주위를 어둡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위를 어둡게
백년초 형태 잡아가면서 물감으로 칠할 때도 일일이 남겨놓고 바탕만 칠하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씩 보이죠? 백년초가. 이런 사이사이는 더 어둡겠죠? 급한 마음 가지면 막 답답하죠. 하지만 완성됐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짧은 선도 써야 되고 긴 선도 써야 되고 자유롭게 선을 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풍차가 놓여있는 넓은 들판. 그 앞에 백년초가 자라고 있어요. 연필도 돌려가시면서 쓰세요. 연필로 하면서 지우개 쓰는 방법도 떡 지우개 쓰는 방법 배우셨죠? 실력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재료도 하나씩 늘어나고 스킬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늘어나고 몰랐던 세상이 한 개씩 두 개씩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멀리 있는 산 풍차는 나중에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진하게 선이니까. 먼저 멀리 있는 산을 높이 보시면서 자, 집중. 분 그리실 때는 오른쪽에서 빛이 왔으니까 기역 여기가 더 어두운 거예요. 반대쪽에서 왔다. 그럼 거꾸로 기역이 어둡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큰 종이에다가 그린다 그러면 그런 거 해주시면 좋죠. 자세하게. 밑에 어둡게 깔아주시고 왼쪽 어둡게. 이거 원기둥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쪽에 선이 안 보이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두워져서 다시 반사광. 이 빛이 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도 빛이 오는 반대쪽
어둡게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쨍쨍 빛을 받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 밝게. 원기둥의 원리 생각하시면, 얘는 원뿔, 지붕은 원뿔 원리 생각하시고요. 네, 그림자 조금 더 어둡게. 사피로 해볼게요. 어두운 부분. 새로 입문하신 분들은 이 비가 뭔지, 이게 이제 예전에 배운 거니까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어가지고 이 이론을 좀 알면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몰랐던 세상에 이 비가 뭔지 사비가 뭔지도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좋아하세요. 배움의 기쁨이겠죠? 저도 몰랐던 거 하나 알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구나 좋아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죠.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한 가지씩 배워나갑니다. 그 풀은 약간 세로선으로 얘네들이 이제 풀들이 뭉쳐있기도 하고 덜 나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분위기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돌멩이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 돼서 밑에 부분 조금 더 어둡게. 백년초도 처음에는 조금 크다 싶게 밑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탕을 칠하다 보면 자꾸 침범을 해서 얘가 작아지거든요. 얘가 좀 처음에는 좀 크다 이런 느낌. 점점 진해지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어느새 완성이 됩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림 그릴 수 있다는 여유, 행복한 거죠. 그러지 못하신 분도 많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매일매일 그림 그릴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얼굴을 보면서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영상을 통해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행복이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상 함께여야 기쁨이 2배. 잔잔한 음악 틀어놓으시고 그림 그리시다 보면 어느새 한 작품이 뚝딱. 감사해요. 외모가 다양하듯 생각도 다양하시고 다 다르지만 그림으로 나의 일상이 바뀌었다고,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저는 너무 기분 좋죠. 그분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멩이가 있는 듯 밑에 조금 더 어둡게. 높이도 쭈르륵 하지 말고 내려왔다, 좀 낮아졌다, 또 높아졌다 이렇게 변화 주시면서 앉았다 하면 1시간 넘게 그렇게 오래 너무 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체력이 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중간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하시면서 그림 그리시면서 저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 여기는 진하게, 여기는 풀들이 많이 나 있네, 조금 더 진하게 해줘야 되겠네 이러시면서.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 재밌지 않을까요? 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둡게 해주면 얘가 살죠. 처음에 했던 것보다. 그 밝은 거를 더 밝게 표현하려면 주위를 어둡게 해준다. 어둡게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표현해 주시고, 그다음에 멀리 보이는 거는 이렇게 파도 치듯이 풀들이 파도 치는 거죠, 이게.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뾰족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둡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여기에도 살짝 이렇게 물이 지어나 있네요. 그렇게 가고. 여기는 다른 분위기에 꽃들, 풀들이 나 있고, 어둠 안에서도 밝고 어둠이 있다 그랬죠. 어둠 안에서도 밝고 어둠 해주시고,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풀들이 이렇게 나 있고, 조금 물이 지어 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밑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로로만 그리면 잘 안되면 가로로 해서 힘 줬다가 점점 빼고 이렇게. 연필 돌려가면서 써주시고요. 그럼 약간 풀밭 느낌이 이제 조금은 났죠? 그다음에 이제 백년초를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두운 공간이 있으면 백년초 반대쪽 어둡게 해주면서 얘도 어둡게 해서 이 가운데가 공간이 조금 밝게 이렇게 해서 넓은 쪽으로 모이면 됩니다. 그럼 이 공간이 넓은 곳이 밝은 빛이 많아지겠죠. 또 해주면서 왼쪽으로 풀어주고 그럼 더 선명해졌어요. 이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로 보입니다. 어둠이. 선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여기도 풀어주고 이쪽도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제 여기 점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네요. 이제 하고 세밀한 거는 샤프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그냥 흐려지게 밑에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주셔도 되니까 한번 깔아줄게요. 백년초도 얘가 아무리 밝다 해도 흰 도화지만큼 밝은 건 아니죠. 한번 쓱쓱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도 깔아주면서 구름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금 이삐로 하고 있습니다. 긴 선을 쓸 때는 연필도 길어야 되지만 손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전체를 움직여서 해주셔야 힘을 골고루 쓸 수 있습니다. 연필이 기니까 그냥 종이에 연필을 그냥 대시고 힘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연필에 또 무게도 있고 깍지에 무게도 있으니까
흘려가면서 지금 많이 달았네요, 한쪽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흑연 가루도 파는 게 있어요. 아니면 칼로 연필심을 가루를 내서 곱게 휴지를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서 구름을 표시하셔도 되죠. 돌려서 진하게 하고 싶을 때 살짝 힘 줘도 됩니다. 돌려가면서 우리 휴지로 문지르면 곱게 되잖아요. 흑연이 이제 골고루 펴지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찰필 이용해가지고, 찰필은 종이를 말아서 연필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나? 처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위에부터 해주시면 돼요. 약간 진한 부분부터. 확실히 진하니까 얼룩이 더 많이 지네요. 요 사이사이 다 메꿔야 되는데 어떻게 메꾸나. 고민되시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티슈로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 끼우셔가지고 얘를 더 진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필 가루를 내가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필 가루를 가르세요. B로 해볼 거예요. 사피. 위에는 조금 더 진하게 흑연 가루를 많이. 밑에는 연하게. 한번 해볼게요. 휴지로 손가락에 휴지를 말아서 밑에부터 연한 데부터 살살 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구름이니까 동글동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뭉친 데는 뭐 구름도 뭉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위로 삼으면서 해주시고요. 나는 얘를 조금 진하게 하고 싶다. 좀 진하게 한 번 더. 제가 너무 소심하게 연하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종이에다가 한 번쯤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죠. 연필 갈아서 휴지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든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지르는 게 가로로 문지르느냐 세로로 문지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늘은 이렇게 해서 하고 뭔가 좀 부족한 듯 막 하잖아요. 괜찮아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름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름 모양 보시면서 그다음에 요 위
흑연가루가 막 묻어서 하실 때 그 선택도 하셔야죠. 지우개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둥글둥글 두리뭉실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각이 진 애로 해서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요 흐름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네요. 구름 흐름이. 이렇게 구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정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산도 이쪽에는 더 뒤에 산이 살짝 더 멀리 있네. 더 멀리. 나중에 구름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갈게요. 창문이 있습니다. 밝은데 쨍하게 해주시고 구름을 먼저 한 다음에 풍차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구름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찰피를 쓸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휴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효과는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찰필에 흑연가루는 지우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도 조금 더 위에가 어둡게 돌려가면서 구름 좀 몽글몽글하니까 돌려주시면 좋겠죠. 덜어주시고 지우개질 하실 때도 어디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 느낌이 좀 다르죠. 그때만 이렇게 주면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하늘 하늘 부분을 조금만 어둡게 해주셔도 구름이 좀 살아나죠. 동글동글하게 다 해주지 않고 그냥 가장 어두운 부분만 조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구름이 살았죠. 이제 구름의 형태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저는 연필선이 이렇게 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자기 만족하시면서 그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짜증내지 마시고, 안 되면 조금 더 하라는 의미군요 이러면서 해석을 잘 해가면서 그 상황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기분이 또 좌우가 되고 행복 지수가 바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풍차의 날개를 해볼게요. 풍차의 날개. 얘가 흑연가루가 지금 뿌려졌잖아요. 그렇게 휴지를 대고, 아유 지저분해라. 이렇게 대고 해주세요. 그래야 손에 묻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그냥 나누셔도 됩니다. 이게 몇 개가 저 사진에는 몇 개가 있는데 몇 칸이 있는데 막 따지지 마시고 그냥 대강 그리시면 됩니다. 길이만 대충 맞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맘대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점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점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됐죠?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사이 그려주고 삐뚤빼뚤 괜찮아요. 가운데 중심은 한 번 더 삐뚤빼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힘줘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죠. 뭐 이거 삐뚤어졌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없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줄로 연결이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얘랑도 연결. 풍차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제 확실하게 되면 그때 진하게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버섯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으네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샤프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인장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이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서 흐름이 이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어두운 부분 이쪽으로 흐름이 빠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듯이. 여기도 어둠이 이렇게 빠지게 이렇게 하면 되고, 왼쪽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선인장의 형태를 잡아줬으면 이 선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어딘가와 연결되는 느낌으로 백년초의 두께감 살짝 주시고요.
이 안에도 뭔가 있는 듯. 조그만 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명암을 주시면서 빛을 받는 이쪽이 밝고 이렇게 쨍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살짝 쨍한 거를 쭈르륵 남겨놓으시 마시고 그냥 가장 많이 쨍한 부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여기 어두운 부분, 여기 쨍, 여기 조금 남겨놓으시고 여기도 두께 해주면서 얘가 약간 납작하지만 끝이 각진 게 아니라 둥글게 넘어가잖아요. 두께 살짝 주면서 여기 쨍하게 여기도 이 큰 거에서 또 다시 새순이 나와서 자란 아이 주시면서 여기 살짝 어둡게 여기도 시작하는 부분 어둡게 해서 위로 가면서 밝아지게 백년초에 그 가시가 있는 듯 그런 무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군데군데 좀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 만나는 부분 어둡게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살짝 밝게 여기도 밑에 어둡게 위로 갈수록 밝아지게 무늬 조금 해주시고요. 군데군데 어두운 데는 해도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밝은 쪽에 조금 더 해주시면 무늬 있는 게 중간 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히 나오고 있죠. 밑에 부분은 어둡게 위에 밝게 해주면서 무늬 살짝 해주시고요. 땅에 박혀 있다가 위로 자란 아이도 밑에 부분 어둡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두운 데만 찾아서 한 번 더 해주시고 백년초 특유의 무늬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예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시며 약간 울퉁불퉁 하잖아요. 매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선을 막 예쁘게 안 쓰시고 동글동글 쓰시면서 힘을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하시면 두 개의 무늬가 있죠.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어색하지 않게 시작하는 부분 어둡게 여기도 시작하는 부분 진하게 이제 척척척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중간 단계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멀리서 보면서 조금 더 진한 부분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딘가
면을 할 때는 그냥 연필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세밀한 부분 하실 때는 샤프가 편하죠. 깎지 않아도 되고 또 샤프 종류도 많으니까 용도에 맞춰서 어두운 부분 할 때는 연필처럼 삽비나 뭐 입비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어두워져서 밝아지게. 그림 그리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두워져서 점점 밝아지게. 힘 줬다 빼고. 여러분도 그렇게 입으로 하면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입에 맞춰서, 소리에 맞춰서 손이 움직여줄 것 같은 느낌? 한번 해보세요. 힘 줬다 뺐다. 힘 줬다 뺐다. 힘 좋다 뺐다. 진해졌다 밝아지고. 진해지고 밝아지고 할 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하면서도 눈으로 보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 느끼시죠? 이쪽에는 무늬까지 자세하게 해주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 표현하는 거를 조금 덜 해주셔도 주제가 이 부분이고 이쪽은 그냥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구나. 느낌만 이쪽에 백년초가 조금 더 있구나. 이런 느낌 해주시면 되죠. 제가 가장 어두운 부분을 삽비로 해줄게요. 입비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해줄 때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찾아주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배경 처리하실 때도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둡더라고요. 여기 한번 찾아주시고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여기다 뭔가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서 그 위에 풀이 막 자란 그런 느낌? 돌과 풀이 막 섞여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서 조금 밝아지게. 아이고야. 너무 선명하게 됐죠. 너무 다 살아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제가 아닌 부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산 보이고 이제 풀밭 거리감 점점 좁아졌다.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이런 거리도 넓어지겠죠.
저 멀리 풀밭이 있구나 이런 거 해주시고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또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면 그럼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하나하나 배우면서 다음에 그거 응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모작을 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자꾸 모작을 하면서 내 그림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떡 지우개로 밝은 부분, 놓친 부분 조금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막 망칠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주제인지 부주제인지 거리감도 생기고 입체감도 생기고 한답니다. 떡지우개로 밝은 부분 놓친 데 있잖아요. 거기 조금씩 더 해줄게요. 떡지우개도 돌려가면서 한 번 더 반죽을 해주고 쓱 그리고도 됩니다. 쓱 그리고 연필 그리듯이 쓱 돌려가면서 쓱 하늘 부분도 조금 더 쨍하게 하얀 부분 해주고 싶다. 하얀 구름.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구름의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셔도 되고 저 들판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들꽃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꼭 어두운 부분에 찍어주면 꼭 그러면 뭔가 더 어둠 안에 뭔가 있는 듯 풀인지 돌인지 모르지만 해주시고 주시면서 뭐 이렇게 중간에 풀 같은 거 이렇게 나 있는 듯 뭔가 꽃이 나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이번에는 밝은 부분에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셔도 되죠. 저게 뭔가 예쁜 들꽃이 나 있구나, 피어 있구나. 이렇게. 아마 이쪽은 없고 이쪽에는 풀이 예쁜 풀과 꽃이 어우러져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얘가 테이프를 붙여도 되는데 테이프를 안 붙이고 마무리하는 방법. 지우개를 뾰족하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셔가지고 얘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쪽도 깔끔하게 완성됐죠? 테이프를 붙여도 되는데 연필은 가장자리 신경 안 쓰고 나중에 자로 깨끗하게 지워내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도 테이프를 붙이던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맨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내셔도 됩니다. 멀리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여러분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색깔의 색연필로 해보셔도 멋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보시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